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아주 또 제 딴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동을 걷고 있다가 아주 재미난 구조물이 눈에 띄고, 그래서 제가 터벅터벅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갤러리도 있고, 그런데 이 아주 예쁜 갤러리 카페에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또 나라에도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우리 또 이 카페의 주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여사님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할 겸, 또 요즘 우리나라 옛날도 아니죠. 사실 유럽의 카페는 그 당시에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의 카페는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도 카페 문화가 조금 더 고양되고 교양이 있고, 이 작품도 우리가 보고 작가들도 만나고 그런 로망 같은 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딱 그런 카페를 만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주인장님을 소환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카페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조형물들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이 빌딩도 굉장히 아름다운 빌딩 같아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빌딩이 밖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죠. 뭐 일반적인 사각형으로 막혀 있는 이런 빌딩이 아니라 저 광장도 오픈돼 있고, 또 여기 조형물이 블루펄이라고 큰 이제 유영호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이제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12명의 노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좀 빨리 돌아요.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은 멈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조형물 하나가 이 공간에 굉장히 생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건물이 이제 다 통유리로 되어 있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안에 있는 풍경이나 작품이나 이런 인테리어들이 작품처럼 보여져요. 전시장에 온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곳이라서 여기가 갤러리에는 정말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앞에 전시실하고 전체 6개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보통 전시장은 햇빛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1층 하나는 자연광을 들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조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입체 전문 전시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우리가 투어를 한번 하시죠. 우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오브제 작가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게 참 동양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모던한 새로운 감각이고, 작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나무 작품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김영궁 작가의 작품인데, 보통 나무 조각의 한계는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원재료의 상태가 가장 큰 상태이고 점점 깎아 나가면서 작아지는 형태의 작품이 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작가님은 이제 나무를 붙이는 방법을 쓰셨어요. 가구 만드는 방법에 착안하셔서 이 자작나무를 계속해서 붙여서 덩치를 굉장히 키운 다음에 깎아 나가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나이테처럼 보이는 저게 나이테가 아니고 그 자연스러운 나무들이 이렇게 붙여진 흔적들인 거예요. 굉장한 고압력으로. 그래서 제목이 비 오는 날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 집에 사람이 있지만, 사람 모양이 있지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이제 갖고 있거나 갖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집이 너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런 이 집에 대한 마음과 그 텅 빈 그 마음에 대한 그 고찰로 이렇게 이런 작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세라믹이에요. 도자기를 하시는 김정범 작가님이 이제 홍대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도예 전공을 하셨거든요. 연세가 있으신데 굉장히 섬세하고 자유로운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 작품은 언뜻 봐도 약간 지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연히 또 나란히 있는데 집이라는 게 사실 이 작가의 작품 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는 묘지가 좀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산처럼 우리의 그 사냐를 닮은 산처럼 무덤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저 오래 외국 생활 하셨지만 그 마을 어귀에 묘지가 있잖아요. 예, 뉴욕도 그렇죠. 예, 묘비처럼 이렇게 그 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는 그 마을 어귀에서 그 묘지 옆에 지키고 있는 묘비 그 또 다른 다음 세상의 집이기도 하죠.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인데 우리가 묘비라는 게 항상 이렇게 회색에 이렇게 암울하게 글씨가 써 있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모형의 이런 오브제도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묘비도 하나의 작품처럼 돌아가신 분을 그로 추모하는 아주 참 좋은 거네요. 그리고 저기 성함을 제가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갤러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갤러리 엘리라는 이름은 이 건물 자체가 보시면 약간 골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골목도 이게 좁지 않고 약간 넉넉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곳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갤러리나 예술품들로 어떤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작품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제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갤러리 엘리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이 아주 특이하고 뭘 의미하죠? 간단하게 여기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이 작품은 이건 또 돌이에요. 우연히 나무 그리고 세라믹 이렇게 스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또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1층에 전시를 하셨던 이봉식 작가님이에요. 이분은 보시다시피 돌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 돌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대리석, 우리는 흔히 돌 작업하면 대리석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자연석입니다. 예, 자연석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셨는데 이 작품은 깨진 작품이에요. 일부러 깬 작품이에요. 다 조각을 하고 이거를 뭔가 깨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님이 굉장히 또 이렇게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서 하나는 실패를 하고 이게 깨진 모양이 이게 좀 작가님 의도하고 조금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깨서 성공적으로 깨진 작품이고 그거를 다시 붙였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깨고 다시 붙인 작품이 되겠고요. 어우 이거 정말 멋있어요. 이게 자료가 뭐죠? 동 브론즈. 어이구 이건 도둑 못 맞겠네요 이거. 이 작품 좀 멋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건 최정호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건 컴퓨터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CAD를 떠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여행을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행하면 배낭여행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분의 여행은 이 인생 여행은 그냥 중절모 쓰고 멋있게 이렇게 타이를 메고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가는 이런 여행의 이분은 굉장히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작품도 보면 성격대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도 아주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는 이 동물 모양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영혼을 사로잡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브제에 대해서 좀 네. 이 작품은 정소영 작가님의 나른한 오후라는 작품이에요. 이 테라코타 작품을 하시는데 저쪽 세라믹 도자기는 보시면 이게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게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테라코타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구운 작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이 없고 약간 잘못하면 부서지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돌 위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있지만 분홍 구두를 신고 있어요. 뭔가 분홍 구두를 신고 긴장된 어떤 즐거운 순간, 이런 순간 뒤에 뭔가 탁 내려놓고 모든 거 내려놓고 뭔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이 설주환 작가님은 강아지 작업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 자세를 보시면 키우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런 포즈예요. 보통 경직돼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약간 뒤꿈치 살짝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생동감도 있고. 근데 이 작가님이 강아지를 하게 된 이유는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가 꿈에 이제 강아지가 나비랑 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비가 이 강아지의 영혼인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작품들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들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하고 이렇게 크리스탈로 이렇게 붙인 반짝반짝하는 작품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작품은 저기 있는 블루폴 유영호 작가님의 그리팅맨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그리팅맨을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여기 오면은 잠깐 순간이라도 이 참 조각품이라든지 이 오브제들에 담긴 하나하나의 사연 많은 걸 배우고 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네 일상과 관계되는 얘기도 차 한잔 하면서 같이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강좌 같은 건 없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문어 강좌도 네네. 있고. 대표님,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이 그림이 이게 놀라운 그림인데 이게 저기 이렇게 카피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만져봐도 돼요? 원하라고요? 네네. 정말요? 네. 아니 이걸 여기다 걸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걸어놨어요. 위에서 사실 전시 중입니다. 그래요. 보기 힘든 그래서 김혜련 TV를 위해서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전문일 것 아니 같아서. 저도 감히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너무 감격이고 이게 이중섭 우리 하면 흔히 소를 생각하시잖아요. 소란 작품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호랑이에요. 저도 너무 이거 보면서 기뻐서 위에 호랑이가 너무 든든하게 뭔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의 호랑이시죠. 소라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 위에 어린아이가 있죠.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호랑이랑 있으면 무서워야 되잖아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이 부분에서 이 호랑이는요. 우리 민족 성질의 상징이기도 해요. 심볼이에요. 그럼 이중섭 화가님이 이거를 그릴 때는 자기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그 유명한 부인 마했고 부인과 사이에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어떤 생명력, 운 이런 기운을 우리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를 통해서 아들을 여기다 눕혀놨어요. 이중섭 선생님 그림 중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이 그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이거 어떻게 제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중섭은 평생을
살았잖아요. 가족과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기도 하지만 아빠 자신이 이중섭이 호랑이가 아닐까 이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위에 편안하게 이 아이를 지켜주고 뛰놀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작품을 그리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뭔가 이 해맑은 위에 앉아 있는 아무 근심 없이 누워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 돼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한 작품을 위에 저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네. 거기에 김창렬 작품도 있고 깜짝 놀랄 박수근 작품도 있고 정말 많이 있어요. 이인성, 천경자 작품도 있고 호박이 누구죠? 모르겠어요. 예, 코사마 작품도 있습니다. 내 조국을 생각하고 내 조국 호랑이 내 새끼들을 우리 모든 조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그린 것 같은데 이중섭 씨 그림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기는 호랑이 그림은 참 독특합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마음 생각하다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엄마된 마음이 있으니까 되게 짠함과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전시 중인 거를 여기 빌려왔고요. 이 작품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같은 동인데 이 작품은 마치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놓은 같은 느낌이 있죠. 멀리서 보고 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기용 작가님은 이제 용접으로 이 작품은 똑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다 직접 용접하고 이 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이면 쫙 퍼져요. 가서 붙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칠보로도 하거든요. 근데 또 황동은 아무리 녹여도 얘가 퍼지지 않고 이렇게 통통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눌러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성질들을 이 작가님이 정말 잘 알고 자유자재로 약간 지휘자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셔서 이 차가운 금속으로 이렇게 따뜻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너무 그죠? 네. 네, 이 같은 작가님 작품이에요. 네. 우리 이제 나가서 저 전시실에 한번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정식으로 말하면 갤러리라고 하는 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전시회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카페에서 우리가 2층으로 올라왔나요? 여기가 굉장히 큰 이렇게 라운드로 되고 신논 공학적 개념의 빌딩이라 이 빌딩이 또 아름다운 빌딩으로 선정이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는 지금 어떤 전시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 또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참 갤러리처럼 생겼어요. 그죠? 네, 이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전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작품들, 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작품들을 소장하고 계신 소장자들하고 협력해서 또 여기 우리 민경대 교수님하고 저희가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 여기 왜 와 있지 하는 그림들, 네. 그리고 거기 가서도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지금 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기 소크라테스 같기도 하고 이게 디오게네스 같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인물이나 이 모든 자체가 그 옛날 그리스 히랍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분 성함이 우리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직접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민경대 교수님은 강릉대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재직하시고 퇴직하셔서 이제 예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기도 하시죠. 영시를 쓰시는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소장자신가요? 소장하고 계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소장자분들 작품을 같이 책임지고 이제 잠시 여기 전시하게 된 작품도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민 교수님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 청취자에게 시청자에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경대입니다. 저는 원래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특히 영시를 전공했는데 시와 그림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언어적 조형 예술로서 가치가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퇴직을 하고 그림을 하다 보니까는 그림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그래서 외국 작품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 전시회는 국내의 1세대의 보릿고개 시절에 그랬던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미술관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우선 이 작품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인성 씨 작품입니다. 이인성 씨 박물관은 대구에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운영하시죠.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이 그 당시에 이인성 씨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39세로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모두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와이프를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우리가 김한기 선생님 그러시면은 국민의 화가라서 모르이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김향한 씨가 이제 미국에 불란서에 있다가 다시 뉴욕으로 시절에도 있고 그러다가 김한기 미술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 사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미술관에 가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이것은 소품이지만은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김한기 선생님 아시지만은 신안에서 젊었을 때 보냈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교수생을 하다가 뉴욕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중섭 씨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 예예예. 마이크를 조금. 네. 네. 예. 이 그림은 네. 아까 이 화랑 대표의 네. 그 카페에서 예. 잠깐 빌려다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중섭 화백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호랑이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이중섭 씨 그럼 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호랑이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모습, 천진한 모습을 이분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그 당시에 그대로 뒷면도 보시면은 이 그림을 그 당시에 그 액자 그대로 아주 고풍 찬란하다까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상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그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 시장 가는 연인들, 그러니까 박수근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5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그 소박한 여인들, 창신동의 그 기름장수 뭐라든지 또 이분 아들, 손자, 지금도 그 아드님이 또 작품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성남 씨. 그리고 양구에 가면은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구의 하루랄까요? 가면 미술관이 백제 미술관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 이 작품도 소품이지만은 아주 그때 그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전쟁 겪고 어려웠을 때 그 모습을 서민들의 생활을 잘 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품이 또 박수근 선생님 작품인데, 박수근 씨는 191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5년에 51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그림은 창신동의 두 여인들이라 해서 박수근 선생님께서는 PX에서 또 반도텔에서 작품을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작품도 아주 드물게 아주 그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이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아주 소품이지만은 이 부엉이라는 아마 그 여인인데, 주로 모델은 아까 그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을 모델로 했듯이 여기도 부인을 지금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이 굉장히 그 서민적이고 소박한 어떤 그 모습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예. 근데 제가 듣기로 예, 예, 예. 저기 이중섭 화백님의 부인과 이중섭 화백과의 그 정말 뜨거운 러브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예, 편지를 예. 왔다 갔다 예, 예, 그 예. 아이들에 대한 그 부인에 대한 그림, 마찬가지로 박수근 씨도 러브 스토리가. 박수근 씨도 그 러브 스토리가 그럼요. 네, 굉장하더라고요. 박수근 씨는 그 편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빨래터 연인이라 해서 그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그 유일하게 빨래터에서 본 그 연인은, 그 사모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부유한 집안에서 따님이었는데, 예. 굉장히 그 부모의 그 반대도 불구하고 네. 결혼을, 사랑이라는 걸 진짜 끝까지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꼭 들려주셔야 될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이 네. 청혼의 편지를 부모님들한테 쓰세요. 예, 거기 예. 뭐라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예.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예. 나는 그림밖에 뭐 할 줄 아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다. 나는 돈도 없다. 예.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내 영혼을 그림에 다 바칠 것이고 당신한테 바칠 것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 결혼을 승낙을 했대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예, 예. 참 굉장한 지금 세대들이 다른 조금 세상을 들으면은 생각을 참,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편지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듯이 그 부모애들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랑 이야기. 지금 미술관 가면은 그 편지가 다 있습니다, 내용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안 하셔서 제가 네, 예. 예, 그 다음에는 김한기 선생님 작품인데요. 김한기 선생님이 그 누드화는 사실은 몇 점이 없어요. 그 누드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작인 작품이 이 작품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박생광 선생님 작품인데요. 네. 예, 박생광 작품은 그대로 호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근데 박성광 작품은 처음에는 이런 작품 안 하다가 나중에는 민속 또 이렇게
이런 작품이 상당히 유명해서 이 작품도 굉장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여기는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김한기 선생님 작품도 아마 이것은 전깃줄에 선생님이 하신 네. 네, 전깃줄에 이제 학이 날아가는 거, 뭐 이것은 굉장히 색채감이라든지 김한기 선생님이 거의 말년작입니다. 아주 독특한 작품이죠. 네. 근데 전깃줄에 학이 날아가기라는 게 쉽지. 전깃줄을 배경으로 한 학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어울리지도 않고.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아마 그 현대 문명하고 네. 학이라는 그 자연하고가 서로 이제 절충되는 그 시기에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주로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무지개라든지 이것은 어떤 상당히 로맨틱한 낭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 작품은 이완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완 선생님 작품은 점에서라든지 선에서라든지 이런 작품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점 하나만 찍어놔도 이번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예술가가 초기한 것은 우리가 점선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백인데 거기서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의 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화면을 메꾸고 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에서 시작해서 둘이 되고 둘에서 시작된 그런 어떤 깊은 어떤 생성과 변환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작품은 물론 이분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어떤 우리의 동양적인 철학을 물론 서양하지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오한 인간의 삶의 어떤 변환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런 철학이 속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 질문이 꼭 하고 싶네요. 네. 그럼 김한기 선생님하고 이분의 어떤 철학적 사유의 다른 점이라면 또 표현의 다른 점이라면 특별히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한 비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한기 선생님은 우리가 항아리라든지 이런 조선의 어떤 우리의 고유한 풍속, 이서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미국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한기 선생님은 전부 한국적인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분은 약간 보편성 있는 한국적인 것보다도 더 어떤 우주적인 그런 것을 심오하게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이 작품 이미 타라 섬에서라고 했는데 청경야 선생님의 그냥 스케치, 청경야 선생님의 연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많은 스케치를 하셨죠. 그런 스케치 작품으로서 이 작품도 상당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청경야 선생님이 무슨 섬? 타라 섬에서 타라 섬에서. 예. 타라 섬에서 예. 이게 이 섬에서의 이 예. 애자의 동그라미를 생략하면서 예. 이건 진짜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아까 저쪽에 작품 이은성 선생님 작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작품. 예. 이 밑에 그 사인 밑에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그냥 보릿고개 때 시절에 그랬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도 이인성 작품인데 이거 부엌에다가 그냥 작품을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부엌에서 예. 그러니까 어머님 매운 연기가 이 꽃에 다 스며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엄마도 예. 옛날에 예. 불길에서 떼고 예. 그러면 막 이러고 이러시고 예. 나오고 그랬는데. 예. 야. 그러면 이거는 그 연기의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것까지도 작품이 돼야 보고요. 자연하고 합해가지고 그랬네요. 더 작품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의미 있어요. 우리 김혜연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을
우리가 망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렇죠. 버텨냈던 작품이 그렇죠. 예. 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이게 부엌에 진짜 끓음이 있어요. 예, 예, 저 예. 시골에서 살아서 알아요. 예예예. 그다음에 이 작품은 상당히 귀한 작품인데요. 야오이의 쿠사마라는 사람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78년도 작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을 그 만들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초기의 작품이기 96세. 예예예. 96세. 예, 96세인데 약간 멘탈리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멘탈리티는 what kind of mentality? 약간 정신 혼란이 생겨가지고 누구나 화가들이 또 그 정신의 혼란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life is journey, not destination이라는 말 쓰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여정이 중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어떤 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 ordinary life랄까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혜연 선생님은 정말 미국에서 또 라디오 코리아 사장님도 하셨지만 한국에 지금 다시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도 같은 영문학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에밀리 디킨슨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에밀리 디킨슨의 선생님 네예예. 여기는 구사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미술의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소중히 알고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김창렬 선생님인데 김창렬 선생님이 2022년에 돌아가셔가지고 285점을 이제 기증을 했어요. 제주도에다가. 그래서 그때 초대 간장이 최영승이었는데 도립.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뭐 강릉에서 미술관을 하려 해서 그분이 왔어. 내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참 아주 훌륭한 작가였고 이 작품이 물방울 화가라고 부르는데 아주 독특한 작품을 이렇게 해서 이번 전시에 이렇게 다소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우리 김혜연 선생님 TV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저의 그 좁은 소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림 감상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남길 테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오후는 정말 아주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원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코지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늑하다. 이렇게 우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괜히 기분이 좋고 따뜻함과 정이 막 느껴지네요. 오늘 그 박수근 선생님 그림, 이중석 선생님 그림, 김환기 선생님 거 다 보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해설도 해주시고 우리 그런데 오늘 소개를 안 해드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왜냐면 오늘 사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나른한 오후에 함께하는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제가 과연 어울릴까 했었는데 이렇게 미술 좋은 그림도 보고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데 어쨌건 왔습니다. 인연이 돼서 낭낭 18세 소양강 처녀의 가수 한석영입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제가 그림 보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그 낭낭 18세 그 진 보랏빛 립스틱이
현혹을 시켜요. 제 눈을. 사람을 현혹을 시켜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 옆에는 또 이렇게 미남이 앉아 계세요. 아이 별 말씀. 저 립스틱 이쁘죠, 색깔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 색깔 좋아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랍니다. 아유, 맞아. 네네네네. 네, 우리 회장님 네. 오늘 참 눈을 아주 예. 눈이 띄는 그 굉장히 전시회. 네. 그 소장전 전시회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이 상투적인 소감 아니고 네. 그 브릴리언트한 현명한 지혜로운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면 문외한이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오랜 예술 세계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 옛 화가님들의 그 진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림 세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느낀 거는 야 진짜 그 사람은 흘러가는 중에 우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예술 세계를 갖고 계신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아주 심오한 말씀이시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그 자제분 중에 아주 천재적인 화가가 한 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그림을 그 전시를 이렇게 그 보시면서 아 우리 아들도 나중에 저런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드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림 잘 모르는데요. 5년 전에 우리 아들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림이 좀 그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몇 살? 그러니까 8살, 9살, 10살 때 그림인데 지금 애가 18살이니까 한 13살, 14살 때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이렇게 아시는 미술가님들한테 보여줬더니 그림 좋다고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의 피카소가 태어났다. 그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난리를 예. 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도록을 만들었는데 저도 제 그 아들놈 도록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훌륭한 화가님들 그림을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들놈 그림인지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록을 좀 몇 건 해가지고 좀 나눠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마음이 훌쩍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와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아들 얘기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기분이 업되면서 미소가 달라지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미술은 사실 볼 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공간도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뒤가 만약에 큰 나무가 있고 숲이 있을 것 같은데 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중앙에 딱 뒤에 보니까 세상에 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곳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있지 마시고 뭔가 이 나른한 이게 햇살도 좋고 이런 때 나와서 갤러리에 전시관도 좀 와서 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뭐 이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전할게요. 아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강남이잖아요. 한복판. 아 말해도 돼요? 예. 신사동이라고? 아 신사동 맞아요. 아 그거 말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아 방송에 워낙 젖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신사 사거리에서 잠깐 오던데요, 그죠? 그리고 뭐 1층에 보니까 올리브영인가 뭐 거기도 좀 이게 있어서 화장도 좀 하고 그리고 올라왔다 그림도 좀 보고 그리고 차도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지그시 웃음을 보이셔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강남에 정말 무슨 우리가 뭐 말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무슨 공간이다 어쩌고 요즘 유행처럼 떠드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는 빌딩인데 거기에 모든 콘텐츠가 들어있어서 사람 숨을 쉬게도 하고 눈도 받게도 하고 지식도 주고 우리 대표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고맙고요. 꼭 오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 교수님 영문학의 대가 네? 또 시인 영어 시를 너무 잘 쓰세요. 또 소장전 그 많은 그림을 그렇게 좋은 그림을 어디서 훔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솔직하게 공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 이게 작품을 그냥 좋으니까 몇 점씩 모아가지고 또 우리 애사촌 동생도 모으고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전시하자. 그래서 인사동이 됐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신사동에 오늘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너무 좋고 여기에 어떤 이 신사동을 예술의 메카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밑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오늘 이사 온 날입니다. 예. 하세요. 떡 좀 돌리시고.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의영 선생님이 그런 예술에 대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그래서 좋은 사람이 만나고 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엊그저께도 또 좋은 사람 예술에 대해서 아신 분 만났고, 그래서 예술이란 것은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이제 예술이 별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시적인 삶을 산다든지 산문적인 산다든지 하든지 저는 매일 한두 편의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우리 국내의 작가보다도 내 시를 읽고 반응이 외국 작가 더 글로리의 그 원작자인 제니퍼 프레저가 지금 캐나다 대사하고 친구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와요. 그래서 그 공감을 하면서 왜 그 가능하냐 하면 저도 비교 문학을 했거든요. 그분도 뇌과학 신경학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문학이란 게 토대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 예술도 문학이고 그 속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김혜 선생님께서 지금 그림 얘기 그 그림 소장 어디서 도둑질했냐? 예 알겠습니다. 깨왔냐? 이런 거 그래서 질문해요. 그 그리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재밌어요. 그 그림이 저는 솔직히 가격이 얼마 안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근이 작품도 그러고 이인성이 작품도 그거 그렇고 내가 알고 싶어요. 음. 선생님은 얼마 가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뭐 몇 천만 원 간 줄 알았더니 네. 호당 뭐 4억이니까 호당 4억이니까 저 그림이 설마. 호당 4억입니다. 8천만 원이겠죠. 아니요 4억입니다. 박수근이는 그래서 15 얼마나 게 4억이요? 그 7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15억이고 그래서 그 작품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감정서를 중요시하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감정을 다 받아놨고 그래서 다시 또 필요하면 받겠다. 그래서 원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감정소가 있습니다. K옥션하고 서울옥션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소장하고 또 그것을 재산으로서 가치를 이제 소장하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햇살이 내리는 이런 곳에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사실은 이 미술품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갖고 있고 또 작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신사동 아까 장소 소개하지 말았는데 신사동 4번 출구에 와서 멀버리라는 이 건물이 멀버리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 줄 알죠? 멀버리가 우리가 우리 내가 설명보다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멀버리가 어떻게 이름을
아, 네. 이 여기가 잠원동이잖아요. 잠실도 그렇고 옛날에 누에고치 명주실 뽑기 위한 누에고치 뽕나무 열매. 그 열매가 이제 멀버리. 그래서 여기가 멀버리 힐스예요. 네, 잠원동에 있는. 아니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왜 여기 유명한 작가님들 작품을 보러도 오시지만 여기를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50 넘은 우리 이 시대에 함께하는 이 줌마들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를 어디다가 투자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남편들 때문에 속상했던 거,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이제 자기가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50이 넘어서면서는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를 좀 내가 집에서 누구나 다 재능들이 있잖아요. 뭐 뜨개질을 너무 잘하는데 옷도 만들어요. 뭐 밥통 위에 덮는 것도 만들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여기 전시할 수 있는데 많잖아요. 사장님.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죠. 네. 제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럴 장소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유튜브에 이런 방송이 있어서 또 선생님이 또 열심히 굉장히 얼굴 딱 보는데 카리스마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미술도 이런 공간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방송이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뵐 수 있을지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아주 잘 왔네 오늘. 친구 잘 뒀네. 아유, 대가수님.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4, 50대 아줌마의 아자를 뺀 거예요. 멋있어요. 전 아직 그런 말에 익숙지가 못해요. 근데 줌마, 아이스 나이스. 그렇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괜히 아이 저 아줌마 이래 보이는데 줌마, 줌마 뭐 이태리 뭐 어디서 살다 온 줌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한테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위인데 나는 좀 독특하게 내 거를 주장하고 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정말 우리 줌바님들께서는 그냥 희생 뭐 이러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웅크리고 있다가 막 그게 분노가 돼서 요즘은 그 줌마들이 이제 무서워졌어요. 그럴 때 내가 무서워지고 욕심이 나를 짓누리려고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정 대표님한테, 정의영 대표님, 여기 갤러리 대표님한테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간을 그런 줌마들하고, 그런데 줌마들이 하는 일의 제일 중요 포인트는 자식 교육이에요. 가정 교육. 줌마님들이 이런 문화 생활도 하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어디 샤핑에서 야 베르사체 오늘 나왔는데 내가 그거 선점했어, 이런 말을 애들이 듣는 것보다는 야 오늘 말이야 엄마가 박수근 선생님 그림을 보러 갔단다. 거기 그 멜버리 그 빌딩 있잖아. 그런데 거기 갔더니 글쎄 박수근 선생님은 왜 그렇게 그림이 비싼 줄 아니? 그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의 정신은 전시회에 갔더니 그게 써 있어. 근데 내가 외워왔는데 뭐냐면 말이야,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그리고 꼭 그려야 될 목적은 나의 진실과 나의 순수와 사랑을 이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표현의 방법으로 택했고, 그것이 예술이 할 기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옆에 써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외워왔지. 이 말 근사하지 않니? 나 아줌마 이제 달라졌다. 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엄마를 다시 볼 것 같아.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내가 어제 대표님한테 얘기했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연세 너무 젊으시죠. 이제 한참 한참. 그럼요. 열정이 있으신. 그럼요. 에너지 넘치시고 이렇게 딱 봬도 카리스마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런
능력도 느껴지시고 에너지 느껴지시면서 저를 정말 좀 이용하세요. 네, 함께 하고 싶은 이게 정말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뭔가 갤러리처럼 이 건물 자체도 이렇게 통유리로 거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미술 교실도 있고 전시도 있고 위에는 오페라 강의하시는 대표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술로 채워져 가는 건물 같아요. 여기가 오시면 이 공간도 좀 편안하게. 음악이 좀 없어요. 음악은 이제 음악을 내가 여기 오면 욕심이 나는 게 여기 광장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아이디어 뱅크예요. 여기는 이 건물을 보면 광장 같은 데서 만약에 한여름에 좋잖아요. 생맥주 시원하게 이렇게 한밤에 이렇게 하면서 버스킹 같은 거를 잠깐 놓으면 음악이 들어가면 모든 게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독으로 아니요. 저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세계적인 가요입니다. 그렇죠. 노래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강의실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여기만 오면 가끔 내가 오면 힐링이 돼요. 이런 열정이 다시 올라온다 그럴까요? 네. 결국 그 패션이 열정이 있으면 청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시죠, 회장님? 한 지금 50,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해 아니, 주세요. 아니. 여기는 우리 자유 토킹, 예? 프리 토킹. 알겠어 뭐. 예, 기운이 좋네요. 이 건물이 기운이 좋습니다. 예, 좋고 저는 뭐 이쪽 강남은 잘 안 오는 사람인데요. 예, 뭐 우리 좋은 분들께서 그런가 좋고 건물이 또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저는 오늘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파주에서 오셨잖아. 제가 아까 우리 박수근 선생님께서 박국순 씨하고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게 사랑에서 나거든요.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연인을 보고 결혼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박완서 씨가 소설을 박수근의 작품을 보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남옥의 여인. 그래서 남옥의 여인이라든지 그 영감을 줬고 그리고 박수근 씨는 밀레 작품 있잖아요. 기도한 거 그걸 보고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애들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미술관도 대기로 댕기고 이거 굉장히 큽니다. 바스키아도 자기 어머니 따라서 다니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있게 전시관을 많이 다니는 거 계속 대치동만 가가지고 과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 때는 토요일도 학교 다녔지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해서 이 장소가 이제 멀버리라는 4번 출구에 멀버리 4번 출구에 이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김혜전 선생님께서 김혜전 선생 TV에 사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자유 토론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기 오늘 만나 뵈셨지만 제가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그냥 지금은 아직은 저랑 많이 친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경 씨가 좋고요, 선생님. 서경 씨. 그러다가 한 4번쯤 만나면 그때 너무 친해지니까 그때는 부르짖으 그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 워낙 정리정돈을 잘하죠. 인간관계, 사물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리정돈. 어떻게 하시? 아니, 딱 보면 알아요. 정리정돈을 인간관계도 정리를 잘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서경 씨, 우리 서경 씨 만나뵈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정말 강남 주마
멋쟁이 줌마 아줌마들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정서, 청소년 애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학부모이들수록 애들의 가슴의 정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이 나도록 그 토대를 잡아주는 게 어머니의 영롱한 무지갯빛 정서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그림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연극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10명 모시고 모노드라마도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하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을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관순 언니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페를 방해해서.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나른한 오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바람이 스쳐올 것 같지만 여기 이 장소만은 그냥 따뜻한 봄날 우리가 마치 그냥 강아지가 된 것 같아. 옆에 기대고 싶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재밌게 이 강남의 문화를 조금은 바꿔보는 변화의 바람을 좀 일으키십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서경 씨, 김혜련이 나, 우리 회장님, 우리 또 시인, 교수님, 또 소장자 그림 하나 파시면 우리들 운동회 무브먼트에 동참해 주시고요. 네네, 꼭 팔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살자고요. 이러다가 가는 게 끝나는 게 내일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러고 살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